당사자가 아직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고 희생자의 원혼이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는데 정작 살인마가 희생자라고 설교하는 희대의 막말이 나오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아직도 발포 책임을 전혀 없다고 발뺌하고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전두환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두환 나와라! 전두환 나와라! 모두의 그 악마가 전두환한테 꼭 전해주십시오.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말이 틀렸다라는 증언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최 교수님 이번에는 당시 주한 미 대사 통역관의 얘기를 보면은 정확히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제3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걸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보면 이제 5.18 전후에서 미국의 정부 군사 외교 비밀 문서 3,800여 쪽을 분석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다는 말도 있지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5.18 당시 계엄군의 발표 배후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안사령관이라고 하는 전두환이 그때 당시에도 일정 부분 발포에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정보 미국의 판단이었다는 미국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앞에 나온 그 자막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전두환 이제 보안사령관이죠. 보안사령관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록한 내용도 있어요. 근데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침해하는 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도 그게 죄책감으로 느껴지지 않고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공동체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미국 이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에 대해서 별로 그들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본인이 통치 행위를 위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군인의 총에 의해서 사망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범죄 행위죠.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정당화시키는 저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군에서도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택압의 시위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5.18 민주화 운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일 수 있거든요. 기가 막히고 정말 세상에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거에 뭐 독일의 나치가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광주의 아픔이 그 당시 그랬었죠. 저희도 뭐 8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 들어가서 봤지만 그 당시에 정말 그 전두환 군사정권이 수많은 민주항쟁을 총칼로 억압하고 또 수많은 시민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아까 나왔지만 미국 국방정보국 DIA가 가장 중요한 미국의 국방부 기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당시 광주 학살의 배후로 전두환을 당시 지목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최근에 나왔던 뭐 발굴이 된 자료들을 보면은 국내에서도 많이 있죠. 그렇죠. 발포 명령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그런데 본인이 마치 5.18의 희생자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뭐 십자가를 지게 됐다. 그 부인 이순자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가 그동안 우리 역사에 지어온 그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비 일을 해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 지었던 그 끔찍한 범죄 그리고 그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지금도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회고록이라는 형태로 글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 아마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거고요. 그런 역사에 저는 딱 이걸 명확하게 기록해서 이런 이 죄업을 지은 분들이 다시는 고개를 들고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우리 역사에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녁에 책에 놓자마자 교보문고가 샀는데요.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이게 곧 아마 출판금지 가처분이 되면 희귀본이 될 것 같아요. 벌써 이게 출판금지 가처분을 걸었거든요. 책이 못 놓으면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넣자마자 사서 읽어봤는데 한마디로 이게 딱 제가 요약해 보면 역사 거꾸로 세우기. 역사를 왜 거꾸로 세우기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분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중국의 노신이라고 있잖아요. 악큐정전 유명한 노신이 뭐냐면 이게 그 잉크로 쓴 거짓은 피로 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예. 제가 보기에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피로 쓴 진실이 아니고 잉크로 쓴 거짓입니다. 예. 저는 이게 절대 우리 광주민주운동 피로 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 말 하고 싶어요. 저는 미국 국방 정보부의 문서 내용 중에 베트남전의 전투 경험을 이용했다라는 그 표현이 조금 마음에 네, 들더라고요. 그 표현을 그 미 언론인 팀 셔록이라는 예. 사람이 그 기록을 했죠. 그 팀 셔록이라는 사람은 선교사들로 한국에서도 많이 좀 오랬던 사람인데 거기에 그런 게 나오죠.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권 지배자들은 베트남전에서 얻은 전투 경험을 반영한 거다. 예.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거죠. 베트남 우리가 참전해서 미군하고 같이 그 뭐 베트콩 뭐 싸웠잖아요. 싸워서 거기 뭐 사람도 많이 죽이고 학살하고 뭐 예. 거기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참 아픈 어떻게 보면 우리 기억이죠. 어떻게 보면 남은 나라 전쟁에 가서 사살했던 게 피해자가 났다는 것도 참 아픈 건데 그걸 미국에서 볼 때는 저런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이 베트남에서 베트콩 잡고 그거 하던 식으로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 때 그 네, 항거하는 그 국민들에 대해서 그 베트콩 대접을 해서 그렇게 학살했다. 예. 이렇게까지 미국의 기록에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로 봐서는 가슴 아픈 대목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은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얼마나 독재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를 못하고 네. 오히려 군이 좀 소요가 일어나서 이게 남북 관계가 잘못하면 전쟁이 나고 내란이 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이 오히려 너무 소홀하게 접근한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너무 중립만 세운 거죠. 그때 예. 광주 항쟁 때 윤상원 씨인가요? 그 왜 대변인 하던 사람, 저항군 대변인 하던 사람 나중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미국 대사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군인하고 우리 저항군하고 좀 가운데서 좀 다리 좀 놔줘라. 대화 좀 하게. 근데 미국 대사가 그라이스턴 대사가 굉장히 현명하시고 평은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끼기 싫다고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거 하자마자 바로 총격전에 들어가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 좀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나요? 조금 더 좀 나섰으면은 조금 더 참상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죄의식 없는 확진범이고 정말 그 심정은 저는 이렇게 이해가 가요. 지금 올해 86세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가 죄인으로 죽기 싫은 거예요. 예. 예, 좋은 기록으로 역사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